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하면서 크게 출렁였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이날 1.86% 하락하고 S&P 500 지수는 1.90%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55% 하락했습니다. 이날 개장 초부터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모더나 최고 경영자가 이제 기존에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제 아시아 증시부터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뉴욕 증시도 개장부터 이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오전 10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이제 증언을 해나갔는데요. 여기에서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것이 자기 의견으로는 이제 적절해 보인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 시점에서 경제가 매우 강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졌다며 따라서 내 의견으로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끝마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몇 달 더 빨리 테이퍼링을 종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회의, 그러니까 12월 회의에서 우리는 그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에게 다른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는 짧은 느낌을 준다. 우리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영구적이라는 흔적을 남기지 않게 이를 사용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아마도 그 단어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더 명확히 전달하려고 애쓸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모더나 주가가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화이자 주가는 반면 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관련주가 하락을 했는데요. 엑스페디아와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선사의 주가가 모두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부킹홀딩스의 주가도 3.7%가량 떨어졌습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1.44%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10년물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조기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5%가량 하락하면서 이제 배럴당 66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변동성 지수도 18%가량 오르면서 2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통신과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산업 관련주가 모두 2% 이상 크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도 0.96% 하락하면서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대형주 중에는 애플이 3% 오르면서 거의 유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0.68% 오르면서 좀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화이자는 2.5%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 대다수 종목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애플 주가가 상승한 데는 아이폰 13 판매 호조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인데요. 이날 개장 초에 애플 인사이더에서 애플이 이제 올해 4분기에 스마트폰 판매에서 삼성을 이제 따라잡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트렌드포스라는 분석 회사의 분석을 인용해서 이제 이번 애플의 4분기 판매량이 삼성보다 이제 점유율에서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아이폰 13 판매 호조 소식도 이제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코엔 애널리스트가 이날 이제 리서치 보고서에서 중국 사회정보과학원의 이제 초기 데이터로 볼 때 스마트폰 판매량이 일단 10월에 57% 증가했고 그 중에서도 애플의 판매량이 9월 대비 한 820% 이상 증가했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애플 주가가 오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코너스톤 웰스의 클리프 호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우려에 이미 시장이 흔들렸는 데다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이제 그 발언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홀드 그룹의 짐 폴슨 전략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오미크론 관련 뉴스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날 같은 경우는 남아공에서 이제 보고된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증상이
아주 가볍다라는 보도에 주가가 올랐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모더나 관련 뉴스에 오늘 흔들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더나 CEO가 나와서 이제 그 기존의 백신 자체가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이 미국에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전 세계 20개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20개국에서 총 226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며 미국에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이 중증으로 갈 위험을 높이는지 아는지는 알기 어렵다며 아프리카의 일부 초기 자료로 볼 때 특이한 증상은 없지만 이에 대해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고요. 미국의 생명공학 업체 리제네론은 초기 시험 결과 이 회사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 덜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투약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외부 결과에서는 미국 제약사 일라일리의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릴리 측은 새로운 변이에 대한 치료제 효과를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아직 결과를 추정하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바이오엔테크 최고 경영자가 오미크론이 백신 접종자의 중증을 야기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그루시안 바이오엔테크 최고 경영자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이 기존 백신을 접종한 이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감염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중증을 야기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는 이 새로운 변종은 백신 반응으로 생성된 항체를 피할 수 있지만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면역세포에 취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스터샷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가 화이자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변이에서도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입증했다며 델타 변이의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한 이들은 가벼운 증상만을 경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인 최고 경영자는 오미크론에 대응한 백신이 공급되는데 10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수정 백신이 필요한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쇼핑 매출은 총 107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12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액 89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이고 올해 가장 많은 하루 온라인 매출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 기록인 108억 달러에는 못 미쳤습니다. 전년보다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줄어든 것은 자료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1월 1일부터 사이버 먼데이인 29일까지 대략 한 달간 미국인들의 온라인 쇼핑액은 1,0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했습니다. 어도비는 11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금융소비자보호국 초대국장을 지낸 리처드 코드레이를 연준은행 감독 부의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서 연준은행 감독 부의장을 맡았던 랜들 필스 연준 이사 임기가 지난 10월 만료됐고 그리고 12월 말에 연준 이사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자리는 현재 공석입니다. 코드레이는 금융소비자국에 있을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 규제를 강화하고 급여대출에 대한 정부 감독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온 인물입니다. 그가 연준은행 감독직을 맡을 경우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파월 의장이 상원에 출석해서 증언에 나섰는데요. 내일은 하원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하원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도 관련 뉴스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